자, 이제 방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다음 팟에서 직접 녹음을 할 건데, 오늘의 강의의 제목은, 뭐라고 되어 있나 한번 보시죠.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The Art of Translation. 저번에는 뭐였죠? The Art of Transcription 이었어요. 이 아트라 부를만 합니다. 우리말로 번역해보면, 번역의 기술. 제가 아무리 그 번역이나 통역을 했다 한들, 제가 번역의 달인이라고 할 수도 없고, 저는, 정말 뛰어나신 분들의 신들매를 풀기도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저도 전문가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물론 전문가죠, 전문가인데. 하지만 이제 번역을 조금 해본 사람으로서 감히 얘기하건데, 번역은 제가 거기다 써놨어요. 뭐라고 썼습니까? 뭐라고 되어 있는지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본 그림을 내 물감으로 똑같이 새로 그려내는 것이다. 이거 아까 운동하다 갑자기 떠오른 멘트였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이 멘트가 정말 마음에 들어요. 번역이란 내가 본 그림을 내 물감으로 똑같이 새로 그려내는 것이다. 이렇게 했어요. 이걸 한번, 못 보는, 강의 듣는 분들은 지금, 온라인 듣는 분들은 못 보시니까, 한번 이걸 켜놓고 할게요. The Art of Translation. 자, 여기다가 제가 이렇게 치겠습니다. 번역이란 내가 본 그림을 내 물감으로, 자, 생각해보세요. 이거를 잘 생각해 보실 게 뭐냐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디 미술관에 가서 그림을 하나 딱 봤어요. 집에 왔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그림을 그려야 됩니다. 다시 이걸 똑같이 그려내야 돼요. 그럼 그때 필요한 것들이 뭐가 있을까요? 그냥 떠올려 보세요. 도화지가 있어야 되죠. 또 물감이 있어야 됩니다. 물감이 아니면 상관없어요. 나는 근데 색연필밖에 없어. 그럼 색연필이 있고, 그리고 도화지가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또 뭐예요? 기억력이 있어야 되잖아요. 기억이 잘 나야 되죠. 또 이걸 생각하셔야 돼요. 원래 그림을 볼 줄 아는 사람은 그걸 재생하는 걸 잘 하겠죠. 그쵸? 아닌 사람들은 색깔만 기억나고 형체만 기억난단 말입니다. 처음에 그림을 잘 이해해야 되고요. 또 돌아왔을 때 나에게 색연필이 있어야 돼요. 근데 색연필이라는 것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색연필이 여러분이 3가지 색밖에 없어. 그러면 그림을 그렸을 때 어떨까요? 정말 단순하고 간신히 막 표현만 해내겠죠. 물감이, 색연필 3가지만 있으면. 또 한 가지는 뭐냐면, 한 번도 그려보지 않았으면 색연필이 아무리 많아도 못 그리겠죠. 그러니까 자요. 그림을 이해할 수 있는 능력과 또 그림을 내가 재생해내는 연습을 충분히 하는 것과 또 색연필의 종류가 충분히 많아야지 좋은 작품을 똑같이 그려낼 수 있는 겁니다. 이걸 똑같이 영어에서 적용해보면요. 우리가 원문을 딱 보고 원문이 의도한 바를 정확히 잘 이해하는 눈을 가지고 그리고 이걸 옮겨낼 때는 뭘 옮겨요? 색연필을 옮기죠. 색연필의 가지수가 많아야 됩니다. 온갖 많은 그런 표현들 내가 다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똑같을 수는 없죠. 근데 전혀 색연필로 전달할 때 예를 들어서 유화를 봤는데 유화를 본 것을 내가 색연필로 그리려면은 전혀 새로운 창작이어야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참 어려운 거예요. 또 한 번도 안 그려보면 안 돼요. 여러 번 그려봐야 돼요. 그래서 결국 번역이라고 하는 것은 똑같이 복제해내는 것이기 때문에 원문에서 말하려는 것의 의도를 정확히 파악하고 그렇죠? 이게 정확히 파악하고 그리고 그 의도를 내가 제대로 기억해내서 보는 능력이 생겨서 그거를 내가 충분히 많은 한국어라고 하는 색연필들을 가지고 그리고 연습을 무수하게 함으로써 원래 그림이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감동을 똑같이 전달하는 것이 바로 번역이다. 이렇게 보시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유의할 것은 제가 왜 유화를 색연필이라고 했냐면요. 영어하고 한국어는 유화하고 색연필 그림하고 다를 정도로 그렇게 다르기 때문이에요. 거기 있는 걸 똑같이 파란색, 색연필 파란색, 무슨 하늘색, 여기 무슨 하늘색, 이렇게 하면은 그게 그림이 이상해진다는 얘기예요. 여러분이 이해한 바를 전달하는 겁니다. 그게 번역이에요. 그리고 왜 번역을 이렇게 얘기하냐면, 우리가 어느 정도까지는 항상 영어를 할 때 쓰거나 글을 쓰거나 말을 할 때, 이 번역의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머릿속에서 우리말로 의미가 떠오르고 그 의미를 영어로 번역하는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우리들이 이런 방법들을, 이런 방법을 통해서 연습을 하게 되다 보면은 그냥 우리가 영어로 글을 쓰는데 상당한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뭘 볼 거냐면 The Art of Translation 이거 제가 해놓은 번역이에요. 왼쪽에 있는 건 국문이고 오른쪽에 있는 건 영문인데 왼쪽에 있는 한국말을 보면서 정말 번역이란 어떤 것인가 라는 걸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기다가 제가 한번 쳐볼게요. 이걸 갖다가 올려볼게요. 원문을 자 이거를 모두 지우기 다시 하고 여기다가 채팅창에 제가 올려보겠습니다. 조금 어려운 말인데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흔히 중풍이라고 하는 뇌졸중으로 인한 사망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 OECD 국가 중에 우리나라가 2번째로 높다.
자, 번역을 하라고 하면 이게 어떤 뭐냐면 여러분들 색연필 몇 개 없으면요 떠오르는 단어가 다 일정하게 몇 개 없을 거예요. 그러면은 정말 간신히 전달하는데 그래도 또 모양을 그대로 따라하게 되면은 이상한 영어가 나옵니다. 그게 이상한 영어가 뭐냐면 첫 번째 문장을 봤을 때 주어가 뭔가에 딱 봤을 때 흔히 중풍이라고 하는 뇌졸중으로 인한 사망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 주어가 뭐예요? 우리말로 사망이죠. 그리고 동사는 뭐예요? 늘어가고 있다. 이렇게 번역하는 것이 바보 번역이라는 거예요. 바보 번역. 그런 사망이면 death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러면은 보세요. 뇌졸중으로 인한이니까 이렇게 쓰나 death due to strokes. 그렇죠? which is often called 중풍. 그 다음에 are increasing. 그럼 어떤가요? 한번 써볼게요, 제가. death due to strokes, which are often called, called 뭐죠? 중풍 paralyzis라고 하나 알았다 칩시다. paralysis가 왜 이래? paralysis, is are increasing. 보세요. 우리말하고 영어하고 모양이 똑같죠? 흔히 중풍이라 불리는 뇌졸중으로 인한 사망이 갈수록 늘고 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렇게 우리말하고 영어 모양이 똑같으면요. 원래 의도한 바가 전달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영어하고 한국어는 유화하고 색연필하고 똑같기 때문에. 그럼 그걸 어떻게 쓸 거냐는 말이에요. 여러분이 가진 색연필로 새로 창작을 해내는 겁니다. 그런데 그 의도는 정확히 전달해야 돼요. 그러면은 영어가 가진 그 특징, 영어 구조, 이런 문장 구조에선 이런 게 강조되고 이런 문장 구조에선 이런 구조에서 이런 거 강조되고 하는 것을 내가 잘 알고 있어야 되겠죠. 그걸 위해서는 뭐냐면 충분히 많은 색연필을 여러분이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게 어디서 나타나나요? 어떻게 하면 색연필 충분히 생겨요? 많이 읽으면서 좋은 말들이 나오면 내가 다 정리하고 단어 정리를 하고 또 입에 맥락이 잘 녹아있는 걸 충분히 익혀서 여러분들이 색연필의 수를 늘리는 게 급선무예요. 그런데 아는 사람들이 라이팅 공부한다고 하면요. 그건 할 생각은 안 하고 라이팅 수업을 들어가요. 그러니까 결국 본인이 진짜 가지고 있는 색연필의 수는 만들 생각은 안 하고 써보기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색연필은 3개밖에 없어. 맨날 그거 가지고 그림 똑같이 그림 연습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겠어요? 그림이 다 똑같죠. 완전 깡인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런 강의 에스토나 MO에서 하는 것 작업이 뭐냐면 그 색연필의 개수를 만드는 것이다. 그리고 그림 그리는 연습도 우리가 일부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럼 제가 쓴 걸 한번 여기다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뭐라고 써놔봅시다. 여러분은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보면 돼요. 왜 자꾸 저기 뜨지? 자, strokes, commonly known simply as paralysis, are taking ever more lives than before.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 strokes 한 다음에 commonly known as라고 했죠. commonly known as. 그러니까 이게 하나의 색연필인 겁니다. 원래 이런 말 쓰니까 많이. 그 다음에 as 다음에 paralysis라고 한 다음에 are taking ever more lives 했어요. 그럼 문장 구조가 달랐죠. 아까 죽음이 주어인데 strokes가 주어가 되고요. 그러면 stroke이 taking life 하면 무슨 말이겠어요? 우리도 목숨을 어떻게 하나요? 앗아간다고 하죠. 그러니까 점차 점점 더 많은 목숨을 앗아가고 있다고 쓴 거예요. 그럼 원문에 나왔던 한국말 중에 사망이 갈수록 늘고 있다라는 건 어디 있나요? 갈수록 늘고 있다. ever more 이런 여기 있는 거죠. 점점 늘고 있다는 게 여기 있어요. 그러니까 늘고 있다고 해서 increase를 떠올리고 뭐 죽고 있다고 해서 die를 떠올리고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번역인 겁니다. 그럼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장 보세요. OECD 국가 중에 우리나라가 두 번째로 높다. 그러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번역하라고 하면 이걸 주로 많이 주어를 뭐로 쓸까요? 그렇죠. 우리나라 코리아라고 한다는 거죠. 그럼 Korea is second highest among OECD. 그럼 안 되는. 우리나라가 높은 게 아니죠, 사실은. 우리나라의 사망자 수가 높은 거죠. 그걸로 인한. 그러면은, 제가 그걸 그 대신에 어떻게 썼냐면, 여기까지 다 했구나. Korea has the second highest number of stroke-related deaths. 이렇게 얘기했죠? 그러니까 has the second highest라고 하는 것도 또 하나의 색연필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문장 구조가 다 달라져 버립니다. 자, 그럼 두 번째 걸 볼게요. 생명은 건져도 평생 장애인으로 살아야 하는 등 심각한 후유증이 남기 때문에 뇌졸중 같은 급성 질환에는 늘 제때 대처해야 한다. 사실 이게 어지간한 사람들은요. 색연필도 없거니와 이걸 아예 처음부터 뭐부터 떠올려야 될지 몰라요. 왜냐하면 영어의 그런 구문을 잘 모르니까. 보세요. because 때문에 했으니까 because you have to live as a disabled person even if you save your own life. 모양 똑같이 했죠? 이게 만약에 번역이라면요, 하룻밤에 전 천장할 수 있어요.
이게 번역이라면. 번역이 얼마나 고된 작업인데. 그렇기 때문에라고 했죠. 그러면 뇌졸중 같은 급성질환은 늘 제때 제쳐야 한다고 했으니까, 급성질환, acute diseases like, stroke, you have to always prepare for acute diseases like strokes. 그럼 제가 한번 써볼게요. because, 발음을 이렇게 하지? because, you have to, 살아야 하는 등이라고 했죠. You have a lot of serious side effects. 그 다음에, for example, 문장 구조도 틀렸네. You have to live as a disabled person. 이렇게 하기 때문에 because가 끝났어요. 그러니까 you always have to prepare for 한 다음에 뭐라고요? such acute diseases. 자, 이런 것들을 일일이 지금 타이핑하고 있는 이유는 우리가 이렇게 떠올리기 때문이에요. 근데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그러면 우리말을 딱 봤을 때 생명 거주 평생 장애인 살아야 되니까 그런 심각해증이 많기 때문에 뇌졸중 같은 거는 항상 대비하고 있어야 된다. 요거 의미만 떠올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내가 가지고 내 색연필을 쓰는 거예요. 그럼 제가 쓴 걸 한번 옆에 보세요. 뭐라고 했는지. 자, 일단 올려볼게요. Better to remain on the lookout for such acute conditions as strokes 24/7. 그럼 better는 그냥 better 쓴 이유는 원래 it would be better예요. 근데 it would be를 빼버릴 수 있어요. 또 항상 준비하고 있다는 말이 어디 있어요? remain on the lookout for까지가 있는 거죠. 그럼 이게 하나의 색연필인 겁니다. 정말 쓸 때가 많아요. on the lookout 하면 이런 느낌이에요. 어디 적이 오지 않나 라고 하는 게 이게 on the lookout이에요. 항상 대비하고. 그럼 항상이라는 말을 강조하기 어디 썼나요? 항상이라는 말. 24/7이라는 게 있는 거죠. 27은 원래 무슨 말일까요, 영어로? 하루 24시간, 일주일에 7일. 그러니까 항상이라는 말이 24/7이에요. 왜냐하면, because they kill you. They can kill you or at their best. At their best는 무슨 말일까요? 그렇죠. 아니면은 최고로 좋아봐야. 죽지 않으면 아무리 좋아봐야 라니까, 아무리 좋은 결과를 낳는다 하더라도 leave you with a permanent handicap. 그럼 보세요. 이 leave란 동사도 금방 떠오르지 않는다는 거. 이것 중 하나의 어떤 그 색연필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leave you with a permanent handicap이죠. 네, 이런 식으로 쓴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번역을 같이 공부한다면은, 이런 자료를 가지고 공부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제가 색연필을 하나하나 들려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그럼 이걸 여러분 거로 만들려면 이런 자료는 어떻게 공부해야 될까요? 말해봤다. 어떻게 해야 돼요? 외워버려야죠. 단적인 예로, 제가 옛날에 수제자라고 거리낌 없이 불렀던 사람이 하나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은, 거의 2년 동안 제 이 번역을, 수업 시간에 하는 번역, 한 달에 12번 했는데, 이걸 2년 동안 한 개도 안 빼놓고 토시 하나 안 틀리고 외웠습니다. 근데, 2년이 지나서 이제 통역대학에 들어갔는데, 들어갈 무렵에 이 사람이 숙제를 낸 걸 제가 받았어요. 깜짝 놀랐어요. 다는 아니었지만, 중간중간에 저랑 토시 하나 안 틀리고 똑같은 문장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런 걸 뭐라고 하냐면 청출어람이라고 합니다. 근데 정말 내가 봐도 정말 아주 이럴 상황에서 이런 색연필들을 떠올려야 한다라고 하는 훈련을 너무 잘한 거였어요. 이게 제일 좋은 방법이에요. 그럼 좋아요. 거기까지 썼어요. 다음에 볼게요. 7순이 넘은 이웃집 주인도 한 달 전쯤 뇌졸중으로 쓰러진 뒤 서둘러 병원으로 우송하는 등 조치를 취했지만 안타깝게 돌아가셨다. 이걸 한번 또 해보겠습니다. 돌아가셨다까지. 자, 이것도 우리가 영어로 쓰라고 하면, 머릿속에 떠올려 영어로 쓰라고 하면 주로 어떻게 많이 쓸까요? 이웃집 주인도 한 달 전쯤이라고 해서 주어를 뭐로 썼을까요? 우리가 쓰라고 했으면. 7순이 넘은 이웃집 주인이죠. my neighbor who is over 70 years old of age. 그 다음에 쓰러졌다. 했으니까. 쓰러졌다. fell down due to strokes about a month ago. 이렇게 썼겠죠? 그리고 서둘러 병원으로 후송했다. and was taken to the hospital in a hurry. 네, in a hurry 딱 나오고요. 서둘러. 이게 바로 저기 썩은 색연필이에요. 썩은 색연필. 썩은 색연필. 표현 너무 괜찮다, 이거. 썩은 색연필. 그랬지만, but, unfortunately, he passed away. 자, 돌아가셨다면 pass away, 죽다면 die. 썩은 색연필 또 있죠, 이거.
보세요. 제가 쓴 걸 한번 보겠습니다. 그렇게 쓸 걸 갖다가 어떻게 썼나? 아이고, 뭐가 금치어예요? 뭐가 금치어일까? 예? 아닌데? 덤 때문에 그런가? 아니요, 덤 아직 안 올렸는데? 뭐가 금치어란 얘기야? 그럼 요걸 빼고 한번 올려봅시다. 어? 뭐지? 제가 읽는 수밖에 없네. 입력하신 한은 금칙으로 설정되었습니다. 이게 뭔지를 얘기해 줄 거 아니야. 자, 제가 읽어볼게요, 그럼. One of my neighbors in his 70s had a stroke a month ago. 자, 그러면 뇌졸중 걸린다는 말도 하나의 색연필인 거죠. 뇌졸중이 걸렸다는 게 뭐예요? had a stroke. 우리는 풍 뭐라고 하나요? 풍? 왔다, 풍 맞았다 이러거든요. 근데 그게 정해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stroke는 had a stroke이에요. 물론 suffer 같은 것도 괜찮죠. suffered a stroke. 그 다음에 and was taken to the hospital right away. 병원에 실려간 거예요. taken to the hospital right away. But 그 다음에 뭐랬어요? He never came back. 이런 부분이죠. But he never came back. 이게 원문의 뭔가요? 결국 돌아가셨다. 근데 보세요. 어떤 때 이런 말을 또 쓰냐면은 이 사람이 그 혼수 상태에 빠졌어요. 근데 결국 이제 이 사람이 갑자기 정신을 차렸어요. 그러면 이 사람에게 하는 첫 마디가 뭘까요? Welcome back. 이렇게 어디로 다시 돌아온 거예요? 현실 세계로 돌아온 걸 환영한다. 근데 이거는 항상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하나의 색연필인 거예요. He never came back. 결국 돌아가셨다. 그러니까 죽었다 이걸 쓸 게 아니라 원문의 의도를 전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림을 보는 능력 그리고 이 색연필인 거죠. 또 그 다음 문장 볼게요. 평소에 건강해서 가족 모두 중풍 같은 것은 생각도 못했는데 이런 일을 당하니 어처구니 없어 했다. 자, 보겠습니다. 어처구니 없어 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번역하를 이걸 영어로 써보라고 했어요. 그러면은 주어를 뭐로 썼을까요? 우리가 떠올리는 주어는 뭘까요? 누가 주어예요? 가족이죠, 가족. 맛있다. 가족이 어처구니 없어 했어요. 그죠? 그러면 가족이 어처구니 없어 했다. Because he was healthy always healthy. 그렇죠. 그러면은 느낌이 원문의 모양은 똑같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럼 이제 그렇게 떠올릴 게 아니라 그걸 어떻게 썼는지 한번 또 제 번역을 볼게요. 오케이. 또 금치고 있는 거 아니야? 됐다. The family was left dumbfounded. 이 dumbfounded라는 게 아니라 dumbfounded라는 말은 뭐냐면 이제 우리말로 벙찌다 이런 말 있죠. 헉! 뭐냐 이거? 이렇게 되는 거, 이 느낌이에요. 그럼 the family was left라는 동사 또 같이 기억해야 되겠죠? left dumbfounded, particularly because he was in good enough health. 그러면 건강했다는 말을 그냥 healthy라고 안 떠올리고 뭐라고 했냐면 in good enough health 였어요. 왜 enough까지 같이 썼냐면 뒤에 to를 연결하려고. to ever worry about stroke. 그러니까 뇌졸중에 대해서 건강하기에는 너무도 건강한 상태였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정말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었는지 dumbfounded 했다는 거예요. 자, 그럼 그 다음 문장. 우리나라의 경우 이런 급성질환 대처에 문제가 있다. 즉 응급 의료 체계도 부실하고 집중 치료 기관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라고 했어요.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나라의 경우, 자, 이렇게 하면은 또 썩은 색연필 하나 나와요. 뭘까요? 자, 썩은 색연필. 너무 똑 떨어지죠, 우리말하고. In the case of our country. 근데 이 문제는 뭐냐면 미국 애들이 이렇게 안 쓴다는 거예요. 이런 자리다가. In the case of our country. 우리말하고 똑 떨어지면 안 돼요, 여러분. 원래. 그럼 이런 급성질의 대체가 있다. 그러면 there is a problem. There is a problem. 그 다음에 in preparing for this kind of acute disease. 자, 모양이 똑같죠? There is a problem in preparing for. 그러면 문장도 맞고 전체도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은 원래 의도한 게 전달이 안 된단 말이에요. 왜 제가 의도 이러냐면 이런 거예요. 이렇게 한번 해봅시다. 뭘까요? 회사 가기 싫다고
하더니 다쳐서 집에 있으니까 좋겠네. 누가 한 말일까요? 부인님께서 한 말이죠. 그럼 좋겠네. 그러니까 그럼 이제 번역하라니까 it would be very good if you 뭐 이렇게 나오게 되면 원래 의도한 게 비꼬는 건데 저는 의도가 전달이 안 되겠죠. 그러니까 이 사람 의도가 비꼬는 것인지 아니 요 부분을 강조하라는 것인지 요 부분을 강조하라는 것인지 달라질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달라지는 걸 생각 못 하게 되면 결국은 결국 이때 읽어본 사람이 전혀 처음에 봤던 그림하고는 달라져 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 모양을 따라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말하고 원래 모양이 달라요. 그러면 이거 제가 생각하는 게 볼게요. 지금 강의 듣고 있는 분들 다 듣고 계신 거죠? 그냥 너만 누구 한영민 많이 들었다고 그 좋아라고 너만 그러고 있는 거 아니죠? 아무도 얘기를 안 하고 있는 걸 보니까 3, 4초 기다려야 되나? 네. 김영희 씨 혼자 듣고 있어서 지금. 이종훈 씨하고 정민주 씨, 임상현 씨는 지금 들어와만 있나 봐. 분명히 그럴 거. 네. 늦었어요. 지금 딴 데 보고 있다가 소리 켜놓고 듣고 있다. 지금 들어온 거야. 오케이. 자, 그러면 this country 네. 조금 느려요. This country remains especially vulnerable when it comes to dealing with such acute conditions. 자, 그러면 급성질환을 acute conditions라고 쓴 것도 이것도 하나의 어떤 색연필을 볼 수 있고 그리고 이번에 문제가 있다는 말이 이 사람이 하려는 말이 무슨 말인가요? 이런 게 생기면은 죽을 수 있고 안 돼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 부분을 뭐라고 쓴 거예요? 취약하다라고 하는 vulnerable 쓴 거죠. 이게 의도로 번역한 거라고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 이걸 번역기를 돌렸다고 하면 뭐라고 했을까요? vulnerable이 나왔을까요? 절대 안 나오죠. 번역기를 돌렸다면. 그러니까 번역기는 안 되는 겁니다. vulnerable when it comes to dealing with such acute conditions 했고요. 그 다음에 다음 문장이 뭐냐면 즉 응급 의료 체계도 부실하고 집중 치료 기관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부실하다, 부족하다. 부실하다는 걸 어떻게 이해해야 되느냐가 바로 여러분들의 색연필이 몇 개나 갖고 있냐 이런 말인 겁니다. 부실한 게 뭐예요? 있긴 있는데 가면은 사람 없고 아니면 또 지역마다 충분히 있지도 않고 그리고 뒤에는 또 부족하고 그걸 어떻게 했나 보겠어요. Timely and adequate emergency medical care. 그럼 timely and adequate라고 하면 adequate는 양을 얘기하는 거예요. 충분히 많아야 된다는 거죠. timely 하면 emergency care의 생명이 뭔가요? 시간이죠. 시간. 신속 정확이잖아요. 그러니까 timely and adequate emergency medical care is hardly the norm. 이 부분은 잘 보셔야 돼요. is hardly the norm. 이것도 하나의 색연필입니다. norm의 형용사가 뭔가요? normal이죠. 그러니까 norm이라고 하는 것은 법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일반적으로 여러분이 속한 사회에서 이렇게 해야 보통이야. 라고 하는 어떤 그 사회적 규율, 규범 이런 걸 norm이라고 하면 그러면 hardly the norm이라고 하면 무슨 말일까요? 여기는 진짜 그게 정상이 아니라는 얘기니까 없다는 거죠. 그런 게 잘.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우리는 예절을 잘 지켜야 되는데 요즘 사회에선 예절을 잘 모르는 것 같으면 예절 is hardly the norm 이런 식으로 쓴단 말이죠. 그럼 그 느낌이 왜 딱 떠올랐고 있어요, 제가. 체계도 부실하고 이것도 부족하다니까 이게 충분히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찾아보기 어려운 흔치 않은 것이 되어버렸다. 이렇게 쓴 거죠. 모르긴 해도 어디서 제가 hardly the norm이라는 걸 보고 이런 느낌을 가졌기 때문에 이 문장을 봤을 때 이게 딱 떠오른 거란 얘기예요. 써먹을 수 있는 색연필. 그 다음 문장 보면은 뇌졸중 초기 거의 다 했어요. 뇌졸중의 초기 대처가 매우 중요하다는 것은 다 아는 일이다. 뇌졸중의 초기 대처가 중요하다는 것은 다 아는 일이다. 근데 사람들이 꼭 여기다 뭐에 집착하냐면 다 아는 일이다. 이걸 집착한단 말이죠. 우리가 아는 일이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원래 다들 그런 당연한 거다 그거는. 이런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는 일이다 이렇게 쓸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했나 봅시다. 제가 쓴 거를 자 중요하다고 했으니까 뭐도 막 쓰고 싶어요 지금? 손이 근질근질하죠? 뭐요? important. 누가 그래? 난 좀 달라요. significant. 썩은 색연필 또 나온 거예요. 어떻게 썼나 봅시다. 왜 안 썼지? 밑에 있구나. Initial intervention counts most when strokes strike. 원문에 초기 대처라는 걸 뭐라고 한 거지 이번에? Initial intervention. intervention이라는 말도 하나의 정말 그 맥락이 잘 들어가 있는 건데 뭘 intervention이라고 하냐면 병이 있고요. 내가 있어요. 근데 내가 병에 걸렸어. 그러면 병과 나 사이에 의사가 개입하는 행위. 그게 바로 medical intervention이에요. 그럼 intervene이라는 건 개입하다 이렇게만 알고 있었다면 여기다가 초기 대처라는 게 intervention이 떠올 리가 없었겠죠. 정확히 단어의 의미를 아는 게 중요해요. 그러면 initial intervention count라는 거였네요. 이게 제일 중요하다.
이게 카운트예요, 카운트. counts most 한 다음에 when strokes strike. 뇌졸중의 초기 대처라는 것은 뇌졸중이 확 오면은 처음에 대처하는 거죠. 그러니까 뇌졸중이 확 오는 거. 그걸 뭐라 써요? when strokes strike이라고 쓴 겁니다. 이 strike라는 동사도 좋죠. 그 다음에 이른바 골든타임, 즉 생사가 달린 3시간 이내에 처치를 받으면 막힌 뇌혈관을 뚫을 수 있기 때문이다. 뭘 때문이야, 때문이다는. 때문이다도 우리말로 이상하죠. 다시 말해서 우리말로는 소위 골든타임 안에 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하는 게 우리말로 어울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말에 집착하게 되면 다 틀리게 된다는 거예요. 이른바 골든타임, 즉 생사를 받으면 because if you can be treated within 3 hours which is called golden time, you can 뚫을 수 있다. 어떻게 할까요? 들일수록 the stock 뇌혈관 brain vessel. 근데 뚠다는 게 지금 여기서 하라는 게 뭐예요? 막혀있는 게 뚠다 이런 거잖아요. 근데 그게 들일수루가 아닐 거 아닙니까? 사실 그냥 이렇게 웃으면서 얘기하지만 사실 지금까지 그 수많은 번역을 제가 그 짜증 한번 안 내고 제가 첨삭했다는 내가 대견합니다. 지금은 그렇게 못해요. 지금 얘기하지. 썩은 색연필이네 어쩌네 그러면서. 어떻게 써봅시다. clogged blood vessels. clogged라고 했죠? 혈관 막힌데 이런 거 쓰는 것도 아셔야 되는 겁니다. clogged blood vessels can and should be opened up. 이번에 뚫는 걸 뭐라고 했어요? opened up 이러겠죠? can and should be. 그렇게 될 수 있고, 그리고 그렇게 되어야 한다. 근데, and thus you stand the chance of another life. 그럼 살 수 있다는 얘기인 거죠. and you can live가 아니라. 그 다음에 stand the chance라는 말이 그런 가능성이 네가 있다라는 말이에요. 이것도 하나의 색연필인 겁니다. stand the chance of another life if you are properly treated within 3 hours. 그 다음에 그걸 within 3 hours를 어떻게 설명했냐면 하이픈을 그었어요. 얘들은 하이픈을 좋아하거든. 그 다음에 often called the golden time. 그 다음에 after the onset of strokes. 아까는 뇌졸중이 딱 왔다는 것 같다가 strike이라는 동사를 썼는데 이번에는 명사구로 만들어가지고 the onset of strokes 이렇게 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색조가 조금 다른 색연필이 수백 개를 가지고 수천 개, 수만 개를 가지고 있어야 이런 걸 표현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볼게요. 하지만 이 시간 내 실제 응급실에 도착한 환자는 20% 정도에 불과하다고 한다. 나머지 80%는 사망하거나 다행히 목숨을 건져도 후유증을 앓는 것이다. 우리말을 먼저 파악을 잘해야 된다고 항상 얘기했지만 한번 우리말을 잘 보세요. 20%라는 말을 하고 사실 엄밀하게 따지면 나머지 80%는 얘기할 것도 없죠. 그렇죠. 사실 그렇잖아요. 20%가 그런다는 얘기는 80%는 아니라는 얘기인 거 아니에요. 근데 너무도 당연한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은 영어에선 이 사이를 어떻게 표현해낼 것인가. 그걸 어떻게 썼나 한번 제가 쓴 걸 봅시다. However, only 1 in 5 strokes patients make it to the emergency room within that time. 그러면은 응급실에 도착한다라고 했죠. 그걸 뭐라고 한 거예요? make it. 왜 make it을 썼을까요? 3시간 안에 어떻게든지 가야 된다. 근데 원문에 지금 뭐가 있어요? 우리말로. 3시간 응급실에 도착하다 나왔어요. 또 썩은 색연필 뭐 있나요? arrive 나오는 거예요. 그럼 arrive를 쓰게 되면 벌써 이게 끝나버린 거지. 그러니까 결국 3시간 안에 그걸 내가 해낼 수 있느냐 그런 느낌이 make it이라는 거예요. make it to the hospital. 그리고 우리말로는 20%라고 했죠. 근데 영어를 쓰는 사람들은 사람의 숫자를 머릿수를 얘기할 때는 몇 명 중에 몇 명 이렇게 쓰는 걸 좋아해요. 애들은. 그럼 20%를 2명을 바꾼 거죠. 이게 훨씬 더 좋은 번역이라는 거예요. However, only 1 in 5 strokes patients make it to the emergency room within that time 했고요. 그 다음에 뭘 연결했나요? Put differently 이렇게 썼죠. 그럼 무슨 말인가요? 달리 말하면 나머지 80%는 이렇다는 뜻입니다. In other words 같은 말인 겁니다. 우리말은 그게 없지만 이게 들어가면 어때요? 앞문장하고 뒷문장이 훨씬 자연스럽게 연결되죠. 그러면 이게 들어가면 자연스럽게 연결된다는 건데 어떻게 하냐면 put differently라는 단어를 많이 보면서 요럴 때 put differently를 쓰는구나. 맥락을 가진 색연필을 많이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게 떠올랐다는 거예요. 결국은 그게 얼마나 잘 떠오르냐 문제. 근데 떠오르기만 해서는 안 돼. 정확히 다 떠올라야 되죠. 그러니까 뭐가 필요하냐면 암기가 필요한 겁니다. 최소한 처음 단계에는. Put differently, 8 in 10 strokes patients either die or live with considerable physical handicaps. 좋아요. 정민주 씨. 이렇게 나와야죠. put differently가 다른 말로 to put it differently다. 수업 시간에 나왔거든요. 에모 시간에. 이게 딱 나왔잖아요. 정민 씨 아주 좋아요. 아주 정민 씨 오케이. 님 좀 짱인 듯. 네, 좋아요. 그러면 either die or live with라고 했는데 원문에 뭐예요? 나머지 사망하거나 다행히 목숨을 건져도 큰 후유증을 안다 했죠. Either die or live with considerable physical handicaps for the
rest of their lives. For the rest of their lives는 SO나 M가 계속 나왔던 얘기죠. 그러니까 평생 동안이라는 말이니까 너무 잘 어울리는 게 그냥 툭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럼 오늘 본 거는 여기까지였는데 어떤가요, 여러분 느낌이? 이걸 여러분 보고 번역하라고 했을 때 어느 정도가 나왔을지, 나에겐 색연필이 얼마가 있을지. 근데 사람들은 이걸 실제로 본인이 해보지 않아서 모르거나 해보고 나서 비교 대상이 없기 때문에 자기가 잘하는 줄 알아요. 그러니까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우리나라는 영어 인플레이션이 너무 심한 나라인 것 같아요. 물론 토익이나 이런 시험들 때문에 더 심하지만 정말 이걸 봐야 되는데, 이렇게 해봐야 되는데. 자,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멋진 영어를 만들어낼 수 있는 가장 좋은, 지금 여러분이 해야 될 것은 뭡니까? 아니, 그렇죠. 근데 그게 이제 제일 중요한 건데, 보세요. 그림을 옮기려면 제일 먼저 여러분 뭐 해야 됩니까? 그림을 봐야죠. 그림을 봐야죠. 그 원문을 많이 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림 보고 나서 다시 기억해내면서 어떻게 해야 돼요? 내 색연필을 많이 마련해야 되겠죠. 색연필만 마련하면 안 되죠? 그럼 어떻게 해요? 실제로 그려봐야 되는 겁니다. 근데 그런 번역 작업은 사실 제가 수업에 항상 이게 도용이란다. 수업에 도입하고 있어. 도용이 아니에요. 내가 만든 건데 뭐. 도입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단어 나올 때 우리말로 이런 우리말일 때 뭐라고 하겠습니까? 라고 물어보죠. 그러니까 그걸 유도하고 있는 거라고요. 그런데 사실은 여러분들이 거기서 한 발자국 더 나가서 외운 걸 가지고 더 많이 생각해보고 하시라고 그런 기회를 드리는 거예요, 다. 그리고 그런 색연필 만들려고 하는 거는 다 암기하라는 것이고. 그리고 암기뿐만 아니라 단어 정리도 색연필이죠. 정확히 맥락을 가지고 있는 단어들 여러분이 충분히 많이 익혀서 어떤 상황이라도 여러분 색연필로 하면 충분히 멋진 그림으로 복제해낼 수 있는 거. 이 능력이 바로 영어를 잘하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정말 힘든 일이죠. 근데 이렇게 힘들다는 것을 모르거나 아니면 힘든지 알면서도 속여먹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참 가슴 아프시 된 것 같아요. 자, 좋아요. 앞으로도 색연필을 더 열심히 모아야겠어요. 이런 멘트 나와야죠. 임성씨 감사합니다. 쌤 다 암기해야겠네요. 좀 단순해, 임상현 씨는. 그죠? 근데 정신 색연필 모아야 될 때 했는데 임성씨 암기해야겠네요. 그렇게. 뭐 이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선생님은 영어의 피카소, 좋아요. 기영지 씨 괜찮아요. 역시 한 번도 못 봤는데, 당신 좀 짱인 듯. 좋아요. 영어의 피카소. 가만 있어보자. 그러면, 현실이 많이 왜곡된다라는 얘기인데. 별로 안 좋다는 얘기인 것 같은데. 혹시 그걸 의도하셨나? 자,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지금 생각한데는, 오늘 보신 영상은, 여기서 볼 수 있구나. 그렇죠? 다음에는, Art of Interpretation 한번 해볼까. 사실 이제 오늘 강의랑 이제 그 통역의 기술 이런 것들은 조금 고급 강의라고 봐야 됩니다. 왜냐면 경우에 따라 이거 들으신 분들에 따라서 에서 정도 보면은 여기서만도 모르는 단어가 수두둑 떨어졌는데 좀 어렵겠죠. 통역은 조금 더 어렵습니다. 이거보다. 왜냐하면 이건 눈으로 보니까 여러분이 마음의 안정이라도 얻을 수 있는데 통역은 눈으로 못 보거든요. 근데 그 얘기도 좀 해보고, 그리고 통역이라든지 번역하는 방식을 어떤 식으로 지금 수업에서 활용하고 있는 것인지, 그게 어떻게 도움이 되는지 이런 것까지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모두들 감사합니다. 3초. 됐습니다. 됐죠? 오케이? 네. 방송 종료.